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길 가던 여성의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날치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를 그만둔 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사흘간 밥을 먹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말이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이라도 절대 변명이 될 수 없지만 저는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더라고요. 현대판 장발장 같아서요.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원인으로 꼽혀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 재산 수준이 수급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가난하지만 일정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장발장이 고전소설 속 이야기로 끝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로, 우리는 관심으로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돌아봐야 할 겁니다. 2018년 4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소식만 연일 전해드렸는데요. 분양가보다 1억 5천 오른 아파트가 있답니다. 한 사람당 막 5채씩 산답니다. 근데 우리는 못 사는 아파트랍니다. 무슨 아파트일까요?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네네. 부동산 가격 안정화됐다. 거래 절벽이다. 이런 이야기 나눴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기사 보고 제가 오늘 작가한테 당장 소장님 불러라. 네. 확인해봐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분양가보다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 오른 아파트가 있다. 이거 어떤 아파트예요 도대체? 이게 송도 인천이죠. 인천 네. 송도의 아메리칸 타운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실제로 오른 거는 맞습니다. 네. 64타입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3억 2,500에서 3억 6천 정도 했는데요. 지금 저층 기준으로 3억 9천 정도 매물이 나와 있고요. 84타입 같은 경우는 4억 3천에서 4억 6천 정도 분양가였는데 지금 7억에서 7억 8천 정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네.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1억에서 1억 5천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만 네네. 이게 분양이잖아요. 네. 분양가 대비인데 2016년에 분양을 했어요. 2016년 11월에 분양을 했고요. 2018년 작년 10월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2016년에 분양해서 2018년에 입주한 아파트 치고 서울은 더 많이 올랐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분노 안 해도 됩니까? 분노라기보단 배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까? 근데 이게 조금 문제라면 좀 특수한 특수한 아파트죠. 네, 그걸 네.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게 그냥 아파트가 아니고요. 국내 첫 외국인 주택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듣도 보지도 못한 국내 첫 외국인 주택단지 아파트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을 좀 이게 2013년도에 국내 첫 외국인 주택단지로 지정이 됐고요. 국내 주택에 관한 공급에 관한 규칙이 비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혜를 좀 준 거죠. 그래서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외국에 사는 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여생을 보내면서 이제 그런 혜택을 경제적인 활성화도 시키고 이제 이런 좋은 혜택인데. 그러니까 재미 동포들만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특혜가 뭐냐면 청약 없이. 청약 없이. 우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치열하죠. 분양 네. 받으려면 청약 통장도 있어야 되고 가점제도 적용이 되고 해도 될까 안 될까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그냥 계약만 하면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미국에서 돈 있고 그냥 막 관심이 있으면 그냥 계약을 하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총 830가구 중에서요. 네. 724명, 724명이 한 가구 분양을 받았지만 47명은 두 가구에서 5가구. 네. 다주택, 요즘 작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다주택 투자라면 투자를 이렇게 한 아파트고요.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형평성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미 동포들을 위한 그러니까 외국인을 위한 첫 주택 단지였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없이 들어갈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 최근에 국내에는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곳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국내에서는 그냥 조정 대상 지역은 거의 안 되고 거의 있는데 안 이 되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미 동포들끼리 전매도 되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취지대로 그러니까 성공한 재미 동포들이 고국에 와서 잘 살아주면 또 이 경제적인 효과는 있잖아요. 네. 좋은데 실제로 취지는 좋았는데 해보니까 입주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재미 동포들 중에서 실제로 입주한 가구가 34%. 34%. 285가구밖에 안 되고요. 830가구 중에. 네네. 내국인 그러니까 전월세로 다 돌렸다는 거죠. 전월세가 한 51%, 421가구는 그냥 외국에 있으면서 그냥 전월세로 돌려버렸다. 결국 투자 차익만 얻었다는 데 대해서 취지와는 다르게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를 준 건 국내인들한테 준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국인들한테요. 그러면 거기서 내는 거기서 받는 수입은요? 그거에 관련된 세금이나 무슨 돈을 낼까요? 뭐 전세금을 받으니까 사실 전세금도 무이자의 대출이거든요. 요즘 대출도 안 나오는데 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 받아서 투자금 또 절반 정도 회수를 하고 네. 투자 차익도 얻었으니까 뭐 나쁜 관점에서 보자면 약간 투기를 한 거 아닌가. 근데 뭐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정부에서 법을 아니고요. 그렇게 해줬으니까 특혜를 주었다는 거고요. 네. 이게 재미를 봐서 그런지 지금 2단계, 5월에 2단계로 또 LA 가서 또 설명회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송도 아메리칸 타운이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청이 투자 유치를 하겠다면서 LA 가서 하겠다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 많이 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논란을 좀 의식해서 네. 이번에는 한 사람이 한 가구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또 특혜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 여러 채 사는 거는 당연히 문제고 네. 청약 통장 없이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도 특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은 인천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경제특구 특성상 네. 이게 일반 우리 신도시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약간 민간 자본들이 많이 들어간 아파트들이거든요. 이게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데 네. 제 솔직한 속마음은 이제 국내에 팔다가 이제 해외까지 가서 해외 동포들한테도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국내에 팔다가 이제 해외 동포들을 상대로 규제 또한 조금 완화됐으니까. 그렇죠. 특혜를 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쉽게. 쉽게 장사를 하는 거죠. 네. 국내에 팔려고 하면 절차도 복잡하고요.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특혜를 주면서 외국에 가서 뭐 이게 설명회도 브리핑하면서 하고. 이렇게 특혜를 주는데 하라라고 하면 외국 동포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니까요. 네. 우리는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규제는 없습니까?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뭐 규제가 없다라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외국인 주거 단지는 그런 특혜를 준 거고요. 전매 네. 제한이라든지 청약 통장 없이는 한 거고요. 다른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에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물론 뭐 그렇게 엄청난 특혜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적용받는 법률이 있죠. 네네. 법률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도 있고요. 네. 뭐 토지 관련 규제들도 있고요. 외국환 거래법도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외국인들이 국내에 부동산을 구입하려 그러면 사실 내국인들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 좀 절차가 복잡한 더 것은 좀 까다롭고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절차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요. 네.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취득 목적이나 국내 거주를 하느냐 법인이냐 개인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국내 거주를 하느냐 네. 하질 않느냐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국내 거주를 하는 외국인이라면 사실 우리 내국인과 같이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그렇게 어렵지 그렇죠. 않고. 어렵지 않고요. 네. 외국인 등록증만 있다면 충분히 살 수 있고요. 네. 뭐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절차 없이 매매 계약 후 60일 이내에 이제 관할 시군청에 가서 신고하면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절차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뭐 주소 증명하는 이런
그 외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를 뭐 외국인 등록증 대체는 가능하지만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요. 네. 취득 과정에서도 외국환법이 적용돼서 외국환 은행에 가서 취득 신고도 또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이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도 또 이렇게 신청해서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절차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봤을 때도 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토지를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편이죠. 아무래도 좀 복잡한데요. 토지는 또 더 복잡하죠. 토지는 더 부족하고 더 아파트나 이런 거 토지 외에 부동산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토지는 허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물론 뭐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네. 허가를 신고와 허가는 다른 거거든요. 신고는 신고를 하면 되지만 허가는 굉장히 까다롭고요.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구매, 토지 투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를 100이라고 친다면 네. 외국인이 가진 부동산은 몇 %나 될까요? 외국인들이 가진 부동산은 100이라고 본다면 0.2% 정도 수준. 0.2%. 그래서 뭐 그렇게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 그래도 0.2%면 뭐 적은 수준은 아니고요. 잠깐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이제 국적이 있잖아요. 외국도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52%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 중에 미국이 52%고요. 네, 나머지 기업이 아니라 개인. 그렇죠. 네네. 일본, 중국, 유럽 다 해서 한 7%대 네. 골고루 있고요. 나머지 기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게 해놓은 이유는 어찌됐건 외국인이 투자하는 거,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는 데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좀 보수적이기 때문일 거예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 외국인 투자요? 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나라의 이 법에 대해서. 이게 보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네. 사회적인 관점과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좀 봐야 되는데요. 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국 투자 자본들이 들어오니까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지만 사실 부동산이란 게 이게 공공의 목적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게 서울 도심의 뭐 건물 같은 경우도 희소성이 있지만 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미래 세대들, 100년 후의 세대들도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을 좀 벌자고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땅을 판다든지 다른 용도로 개발을 많이 해버리면 100년 후에 우리 후세대들이 국토를 개발할 때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물론 서울 도심에 뭐 건물이나 주택이나 뭐 이런 거야 이미 개발이 된 땅이니까 저는 국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외국인들을 좀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적어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좀 적용해서 우리 후세들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희소성이 있고 부증성이라고 늘어나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물론 정해져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천은 좀 다른 문제. 이렇게 네. 매립을 했기 때문에 땅이 좀 늘어났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좀 들이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계신 분이 그 시민단체 분처럼 얘기를 하시나요? 아, 우리 후세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외국인 부동산 투자 유치 다니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보 받겠습니다. 혹시 네. 김희만 부동산의 김희만 소장님이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걸 보신다면 샵 0945 무정 0945로 제보해 주십시오. 자, 아까 전에 우리 땅을 사는 것 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이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주셨는데 사실 제주도에 그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도 요즘도 계속 그렇습니까? 요즘은 약간 좀 좀 꺾였어요? 둔화된 상황이긴 한데요. 많이 네.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요. 제주도는 좀 다릅니다. 이게 다른 좀 달리 봐야 돼요? 그렇죠.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네. 혜택을 좀 많이 줬거든요.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고 해서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뭐 그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요. 좀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이상 뭐 휴양 목적 시설, 소위 말해서 뭐 콘도 같은 경우 5억 원 이상 투자를 하면 비자 발급, 뭐 5년 후에 영주권도 부여를 하게 되고요. 세제 혜택도 좋습니다. 뭐 취득세, 재산세율도 이렇게 작년이죠. 2018년까지 원래 4%였는데 4% 중과세가 되는데 0.25%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네. 뭐 교육 혜택도 주고요. 내국인과 동등한 공교육도 받게 해주고요. 의료보험 또 뭐 동등하게 적용된다. 참정권, 그러니까 공무단민권이라고 해서. 참정권도 줘요? 네. 그래서 물론 공직에 나가서 뭐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참정권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많이 줬고요. 최근에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2018년까지 0.25%였고요. 네. 올해부터 4% 중과가 되니까 이걸 3년 더 연장하자라고 안이 나왔는데 의회에서 제동을 좀 걸었죠. 그랬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된다.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제가 봐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경기 활성화되는 거는 좋지만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 우리가 이렇게 바람 쉬고 이렇게 놀러 가도 좀 자연을 좀 보존을 해야 되는데 너무 네. 이렇게 휴양시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하지 않았으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제 오늘이에요. 네. 오늘 오전에 제주도 얘기하셨으니까 국내 첫 영리병원인 이 제주 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됐어요. 네. 이걸 조금 요점을 정리해 드리면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외국인 치료 그리고 조건부 내국인 치료를 전제로 녹지 국제병원 허가했는데 네. 녹지병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조건부 내국인 치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본인들은. 네네.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이게 의료법상 허가가 나고 몇 개월에 안 하면 이게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주도에서 이제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 이슈에 국민의 건강권, 뭐 의료권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뭐 완전히 부동산이나 투자 이슈로만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 정말 한국에 투자하는 거 쉬운 일 아니구나라고 좀 생각하고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제가 뭐 의료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사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 것 똑같은 같아요. 이게 논리예요. 공공의 목적에 부합을 하느냐 사적인 목적에 부합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 공공재라고 하거든요. 네. 잠깐 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네. 공공재라고 하는데요. 자, 공공재가 뭐냐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비경합성과 두 가지. 그래서 비경합성이라고 뭐냐면 네. 자,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럼 점심 때 이제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기 위해서 어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제육볶음이 맛있어. 그래서 오늘 또 먹고 싶어서 갔는데 없어. 다 팔리고. 앞에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사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참치 마요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선점을 해버리는 게 이게 경합성이에요. 그러니까 경합을 해서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공공재거든요. 그래서 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공공재는 그렇죠. 네. 그리고 비배제성이 뭐냐면 누구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인 공공재가 우리 군대와 치안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지금 1등 기업이니까 삼성그룹에 군대를 맡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군대를 맡기게 되면 제 생각에는 훨씬 잘할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무기도 더 잘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잘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기업은 사적인 목적이 들어가면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좀 더 잘 보호를 지켜주고 받고 그러면 강남은 잘 지켜주고 저기 강원도는 우리 안 지켜줄래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비배제성, 비경합성인데 의료 서비스를 공공으로 볼 것이냐 사적으로 볼 것이냐는 보는 관점에서 다르지만 저는 약간 균형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사적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얼마 전에 그 그랜드 캐년 가서 이렇게 사고 당하신 분도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청원까지 갔었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돼 있죠. 의료보험, 네. 의료 측면에서는 공공이 가장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자, 영리병원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영리 목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이 맞느냐. 네. 그래도 공공의 성격을 더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관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번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반대하는 쪽도 많고요. 이게 절차상 약간 뭐 4개월 이내 안에서 취소가 됐다라고 하지만 아마 내부적인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던 것 같고요.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어도 의료까지는 너무 이렇게 완벽한 사적으로 안 가고 균형을 네. 좀 갖춰줬으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라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의료도 굉장히 경쟁력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수준도 높고 그래서 그럼요. 외국에서 많이 오니까 네. 물론 영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더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민단체의 김인만 소장님이 아닌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님과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연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직을 꿈꾸시나 봐요. 네네. 사회 참여를 인생의 후반기를 좀 하시려고. 네,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서 이제 사회운동으로. 네. 아, 이렇게 부동산 현장에 계신 분조차도 이 병원에 대해서는 투자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물론 우리 김인만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여쭤봤던 것들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 이것도 중국 자본이었잖아요. 녹지국제병원이. 그렇죠. 네. 네, 중국 자본들이 제주도에 엄청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또 제주도 도민들이나 주민들이나 거기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기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좀 여쭤봤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이게 사실 정답이 없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 생각이었고 이게 뭐 정답이 될 수는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살 수 없는 아파트. 한 사람당 5채 살 수 있고 분양가보다 1억 5천 오른 아파트. 외국인 아파트 이야기 나눠봤고요. 외국인 또 투자 촉진법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